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좀 익숙하죠? 선생님이 벌써 세 번째 이렇게 혼자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이제 강의를 찍고 있는데 매 순간순간이 현타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일이고요. 늦잠을 조금 잔 다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강의 영상을 찍어서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그만하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직권의 변동 세 번째 이제 멘틀 테리와 플룸 구조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플룸 구조론이 이번 개정 교육 과정에서 떠오르고 있는 핫 토픽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시더라도 플룸 구조론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룸 구조론이 뭐 이걸 엄청 어렵게 배우지 않거든요. 판 구조론에 비해서 그렇게 뭐 배우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되게 정신없게 그려놨네. 풀름 구조론을 좀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 풀름 구조론과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판 구조론 있죠. 그 판 구조론의 차이점이 뭔지, 각자 뭐 장단점은 무엇이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될지, 그게 이번 수업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자, 이제 멘틀 상부 운동과 이게 여기서 보는 멘틀의 상부 운동이라 써 있죠. 이 멘틀의 상부 운동과를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판구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구조론과 풀룸구조 운동을 구분해서 설명해 본다. 아까 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풀룸 상승률의 사례인 열점을 설명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열점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두 개 나왔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풀룸 구조론 그리고 열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판구조 운동에 의한 판의 경계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던 판의 경계까지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뭐 떠올려 보면, 자, 일단 멘틀이 안에서 이 대류를 하고 있죠. 대류라는 거는 뜨거운 물질은 상승하고 차가운 물질은 하강하면서, 그러니까 뜨거워져서 상승해서 하강해서 내려가는 이런 수직적인 운동을 우리가 대류라고 합니다. 이제 멘틀이 이렇게 대류하고 있는 거예요. 라면 끓인다는 얘기 했었죠. 라면을 끓일 때 물 끓이는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뜨거운 멘틀 물질 상승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바닷속에서 뭐라 했냐면 해령이라고 했고요.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랑 판이 만들어진다 했었죠. 기억나죠? 기억 안 나면 강의 한번 더 보세요. 자, 어쨌든 해령에 상승해서 양옆으로 벌어진다 했었죠. 그리고 얘네들이 가다가 이게 차가워져서 하강하는 구역 생긴다 했죠. 그래서 해구로 간다. 그러면 해구에서는 하강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해령에서 상승해서 만들어지고 해구로 가서 서입해서 사라져 버린다. 그럼 한 바퀴의 사이클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령에서 만들어지고 해구로 사라진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멘틀 대류에 의한 판의 운동입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판의 경계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 무슨 뜻입니까? 멀리 멀리 또 퍼져 나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져서 벌어지는 곳입니다. 판 구조론에 의한 발산형 경계는 두 군데가 있죠. 그래서 해령과 열곡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주의해야 될 점. 여기 바다 수심 있게 깊다가 이렇게 언덕처럼 튀어나오거든요. 대관령, 미시령, 한계령 알고 있죠? 이렇게 튀어나온 요 부분 있죠? 여령자가 붙은 요 부분이 해령입니다. 요 부분 여기가 해령이고요. 언덕처럼 솟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해령과 해령 사이 좀 깊이 파인 이제 상처가 같이 갈라진 부분 있죠? 여기를 열곡이라고 합니다. 계곡이 쭉 나열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계곡이 쭉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쭉 나열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령과 열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닷속에서 나타나는 발산의 경기를 우리가 뭐라 하면 해령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예가 대서양 중앙에 있는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발산 경계가 바다에서만 일어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겠죠. 대륙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이걸 뭐라 하면 열곡대라고 합니다. 혹은 대륙 열곡이라고 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가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수업 자료에서 지도가 나올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아래쪽에서 똑같습니다.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지금 대륙을 찢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찢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었죠? 침수가 일어나고 이 가운데 바다가 생긴다 했죠. 그래서 열곡대가 계속 진행이 돼요. 동아프리카 열곡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진행이 되면 점점 이제 얕아지고 해발 고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바다가 들어오고 그러면 얘도
가운데 결국 물이 침수가 돼서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대륙대 열곡대는 나중에 해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지금 되게 신기하게 받아들이면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발사행경의 특징은 뭐냐면, 자, 뜨거운 멘틀 물질 상승보다, 그리고 여기서는 압력 감소로 마그마가 생성된다라는 얘기 했는데, 요거 일단 그냥 한번 뭐 그런 그래? 압력 감소가 마그마야? 이렇게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이것도 복잡하게 배울 겁니다. 이거 조금 복잡합니다. 어쨌든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그럼 마그마가 생성된다는 얘기는 생성된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할 수도 있겠죠. 그럼 분출하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화산이 나오는데 화산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시끄럽게 나오겠죠. 화산이 지각이 얇은 틈을 뚫고 뭐 마그마가 튀어나오는데 막 땅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땅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땅이 벌어지니까 돌과 돌이 끊어지고 지각이 찢어지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근데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앞에 천발 붙었죠. 이 천발은 얕을천에서,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찢어지는 곳이 다 얕은 곳이잖아요. 깊이, 그러니까 멘틀 안쪽에 깊이 있는 게 아니라 지각의 윗부분 이런 데서 찢어지기 때문에 ят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게 발사의 경계의 특징입니다. 쉽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시고 다음 경계 볼게요. 다음은 이제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 중에 이제 섭입형 경계입니다. 여러분, 섭입과 삽입의 차이가 뭐냐면, 섭입은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삽입은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섭입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간 순간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삽취한다 안 하고 음식물 섭취한다 하잖아요. 그죠? 음식물 삽입하면 안 됩니다. 음식물은 뭔 말하는 음식물은 섭취입니다. 들어가면 끝이에요. 다 나올 때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죠. 다른 걸로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경계 섭입형 경계라고 하는데, 섭입형 경계를 만들려면 일단 이 섭입을 하려면은 이제 파고 드는 거거든요. 파고 들어야 되는데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그래서 대륙판은 섭입이 안 됩니다. 이 섭입을 한다, 그러니까 섭입을 해서 들어가는 주체는 항상 뭐냐면 해양판입니다. 해양판과 관련된 경계에서 해양판과 관련된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형 경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해양판이 섭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해양판이 해양판 아래로 섭입하는 경우와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두 개 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해구입니다. 해구라고 합니다. 첫 번째 경계 볼게요. 보니까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얇은 판 밑으로 얇은 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났는데 하나의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들어갈 때 둘이 만났는데 누가 밑으로 들어갈 거냐? 간단합니다. 밀도가 큰 게 밑에 있습니다. 밀도가 큰 판이 아래로 서입합니다. 중요합니다.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서입합니다. 똑같은 해양판이라고 해도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도 밀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구를 보고 이렇게 섭입을 했네 라는 그림이 나온다면, 여기 A판이 있고 B판이 있네. 그럼 A판의 밀도가 더 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알았죠?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을 합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륙판 두껍죠. 대륙판 두껍습니다. 해양판은 얇죠. 얇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도 역시 밀도 누가 더 크겠습니까? 해양판이 밀도가 크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두 경계 다 뭐라 써있냐면 해구 써있죠. 해구입니다.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업데이트 할 수 있대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발사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는 정반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볼게요. 일단 차가운 멘틀 대류의 하강부입니다. 아까는 뜨거운 멘틀 물질의 상승부였죠.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해서 소멸합니다. 들어가면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죠. 소멸입니다. 아까 발사형 경계 뭐였어요?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었죠. 거기가 탄생이라면 여기는 소멸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지진은 천발 지진 외에도 신발 지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가 천자가 아까 무슨 천자라 했죠? 얕을 천자라고 했죠.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심자니까 깊을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얕은 곳에서만 지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깊은 곳에서도 지진이 발생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지금 잘 보세요. 다 지울게요. 보면은 판과 지금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죠.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발산 경계에서 봤을 때는 그 지진이 발생한 곳이 다 이 위쪽이었잖아요. 이 위쪽에서만 발생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 이 판도 이제 여기 암석권이잖아요. 암석권과 만나고 있어요. 그럼 돌과 돌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전단력이 생기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도 지진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도 가능하지만 얘네들이 섭입하면서 들어간 요 밑에까지도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발생한 지진을 신발 지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원이 깊이가 깊다는 거죠. 이해되죠? 여기는 얕으니까 천발 지진. 그래서 수렴의 경계. 그리고 이 신발 지진이란 단어가 나온다. 신발 지진이 관측됐다라는 단서가 있다. 할 때 신발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수렴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수렴의 경계 중에서도 섭입형 경계입니다. 특권이에요. 섭입형 경계에서만 신발이 발생합니다. 절대 까먹지 마세요. 천발 지진은 판의 경계면 다 일어나요. 근데 신발 지진은 섭입형 경계에서만 일어나요. 그럼 신발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단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섭입형 경계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산 활동 활발한데요. 여기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좀 다시 지울게요. 여기 보면 이제 마그마가 이제 튀어나오는 이 그림이 이렇게 그래픽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제 물을 포함한 지각이 이제 내려가면서 뭐 마찰도 있겠고 압력의 증가도 있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작에 의해서 이 판과 판이 만난 요 경계에서 어 마그마가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마그마가 지각의 틈을 뚫고 밖으로 튀어나온다면 또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화산이죠. 그래서 화산 활동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이래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지진, 화산, 대표적인 지각 변동, 신발 지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수렴의 경계는 다 갖고 있는 경계예요. 그리고 볼게요. 밀도가 작은 판 안쪽으로 갈수록 진원 깊이가 깊어진다. 방금 설명했는데 여기를 이제 뭐라 했냐면 베니오프대라고 합니다. 베니오프대의 다른 이름은 섭입대라고 합니다.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서입대가 어디에 있어요? 서입대를 표시하자면 여기가 서입대입니다. 여기 서입대. 여기가 서입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지진도 이렇게 막 그렸었죠. 지진도 발생하고 마그마도 발생하고 여기가 다 하고 있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냐면 베니오프대라고 합니다. 이 베니오프대에서 마그마 만들어서 화산도 일어나고 뭐 천발지진부터 신발지진까지 일어나고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대표적인 지형이 뭐가 있냐면 호상열도와 습곡산맥 형성이 가능합니다. 자, 호상열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호상열도 우리 주변에 누가 있죠? 네,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호상열도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원호를 그리면 그러니까 피자 먹을 생각을 해볼까요? 피자 맛있겠네요. 자, 이제 피자 조각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중심각이라고 하고요. 부채꼴 모양으로 여기 중심각이고 이걸 우리가 뭐라 했죠? 호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를 호라고 합니다. 호의 상은 모양 상자입니다. 호의 모양으로 섬이 쭉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여기도 섬 있고 여기도 섬 있고 여기도 섬 있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호의 모양으로 나열된 섬이다. 호의 모양으로 나열된 섬이다. 그래서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호상열도 있죠. 이거 하나가 호상열도가 아니에요. 여기도 이 섬, 요 섬 이렇게 화산활동에서 만드는 요 섬들이 이렇게 판의 경계를 따라서 그 앞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뭐라냐면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호상열도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대륙판 안에서도 이 호상 이렇게 쭉쭉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도 화산활동이 그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일어날 거니까요. 그리고 플러스 습곡산맥도 가능합니다. 그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거는 선생님이 이제 원래 여러분을 만났으면은 아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핫도그를 먹어봅시다. 핫도그가 이렇게 있어요. 핫도그 있는데 핫도그 그냥 먹으면 맛없죠. 위에다 뭐 뿌려야 돼요? 케찹을 뿌려야죠. 케찹을 뿌렸어요.
뭐 머스타드 뿌리세요. 머스타드는 노란색으로 할까? 마우스 움직이기 힘들어요. 자 어쨌든 케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먹을 때 입을 크게 벌려서 먹는 게 아니라 입을 막 이렇게 크게 벌리는 게 아니라 입을 막 요렇게 벌렸어요. 입을 요렇게 벌리고 코가 이렇게 생겼나?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먹는다 봅시다. 이 상태에서 핫도그를 쏙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케첩들이 이 앞에 이렇게 입술에 이 위쪽에 쌓이겠죠. 그죠? 그럼 쌓여서 이게 위로 솟아올랐잖아요. 그럼 뭘 만든 거예요? 산맥을 만들었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판이 판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 판 퇴적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퇴적물들이 이 안으로 섭입하지 못하고 이 근처에 막 쌓여요. 쌓여서 이렇게 솟아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뭐가 만들어져요?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습곡산맥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좀 더 아니야 나중에 선생님이 이게 Q&A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건 실시간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습곡산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수렴형 경계에서 이제 섭입형 경계 말고 뭐 하나가 있냐면 충돌형 경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냈어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그럼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계를 충돌형 경계라고 합니다. 충돌형 경계의 특징은 베니오프대가 없어요. 베니오프대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섭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섭입이 없느냐? 얘네 둘 다 대륙판이니까 어때요?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다른 판을 들어 올린 다음에 그 판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이냐면 서로 충돌합니다. 그냥 부딪혀서 찌부러지는 거예요. 그 찌부러진 결과로 솟아올랐죠? 습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핫도그를 먹을 때 만든 그 습곡산맥 형태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면 잘 보세요. 판과 판이 있죠. 판과 판이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 사이에 이제 퇴적물들이 있죠. 퇴적물들이 있는데 핫도그 만들 때 한쪽이 이제 핫도그 만든다 했었잖아요. 지금 이 케찹이 여기 지금 이렇게 케찹이에요. 케찹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한 판 들어가니까 이 케찹들이 위로 솟았죠. 그죠? 쏟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울그러지면서 땅도 지금 찌부가 됐죠. 그래서 그 스콕산맥에 이렇게 만드는 충돌행역의 스콕산맥 대표적인 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인데 히말라야 산맥 특징이 뭐냐면 아래쪽은 이제 땅덩어리예요. 근데 산 꼭대기쯤에 이 케찹 부분 있죠. 이 여기 있던 케찹들, 이 케찹들이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쌓여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조개 화석이 발견됩니다. 해양 생물 화석이 발견됩니다. 신기하죠. 아무튼 그래서 충돌행경의 특징 베니오프대를 만들지 못하고 섭입이라는 게 안 일어나 섭입이라는 작용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판과 판이 충돌해서 뭉쳐지면서 울그러지면서 스콕산맥을 만든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도 역시 수렴행 경계이기 때문에 차가운 맨슬들의 하강부 동일합니다. 섭입 평형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거대한 스콕산맥이 만들어지고요. 천발, 중발, 그러니까 중발이라는 건 뭐예요? 가운데죠.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천발이랑 신발의 사이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 지진은 안 일어납니다. 아까 말했죠. 신발 지진은 수렴형 경계 중에 섭입형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신발까지 못 갔어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화산 활동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화산 활동이 없어. 수렴형 경계인데 화산 활동 없습니다. 이 안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들어지긴 하는데 잘 보시면 마그마가 만들어져 봤자 뚫고 나와야 되는 지각이 너무 두꺼워요. 그럼 이런 경우엔 나오다가 그냥 안에서 식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마그마를 여기서 아무리 이제 뭐 압력이든 뭐든 만들어 봤자 분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뚫고 나올 게 많아서. 그래서 습곡산맥, 충돌형 경계 습곡산맥에서는 화산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포인트고요. 산정상에서 해양생물 화살 발생했었죠. 지금 두 가지 경기 끝냈습니다. 발사형 수렴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뭐겠어요? 보존형이겠죠. 보존형 경계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패스. 자 이게 전 세계의 주요 판의 경계를 나타냈는데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지구과학에서 판의 경계를 그러니까 맵 리딩하듯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미니맵이에요. 그러니까 미니맵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게임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어,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어느 위치에 무슨 경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몰라도 뭐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은 어 절대 시험 문제에서는 단서를 하나만 주진 않습니다. 단서를 여러 개 줘요. 그 단서를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어 자, 어떤 문제 단서를 만약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낸 사람이 "한번 풀어 봐." 하고서는 자기만 알고 있는 걸 내진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 안에 어떤 단서 1이 있고요. 단서 2도 있고요. 단서 3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는 그림 자료를 같이 나오죠. 그럼 무슨 얘기냐? 이 그림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요만큼만 잘라서 그림을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이만큼 잘라서 문제 낼 수 있고 이만큼 잘라서 문제 낼 수 있고 뭐 이렇게 잘라서 문제 낼 수 있죠. 어쨌든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 자체가 무슨 판의 경계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 이 그림은 어디 어디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는 뭐 이런 지질 변동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있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얘네들도 2번, 3번 단서예요. 근데 그림을 썼다는 것 자체가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각각 어느 경계인 거를 여러분이 이제 눈에 익어두면은 그냥 그림이 딱 나와서 이거 서비평 경계 문제네. 이거 충돌형 경계 문제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 전 세계 주요 판의 경계 하나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여기 A 써 있죠. 이거 첫 시간부터 나왔던 경계입니다. 무슨 경계냐면은 히말라야 산맥 수렴형 경계 중에 충돌형 경계입니다. 우리 했잖아. 첫 시간 때 이제 여기가 인도 대륙이거든요. 인도 대륙이 남반구에다가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복각을 측정해 봤더니 이게 했네. 기억나죠? 예, 여기에 충돌형 수렴형 경계 중요합니다. 그 B 여기 나와 있죠? 여기가 이제 여기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원래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인데 지금 잘못됐어요. 이거 좀 돌릴게요. 요렇게 하세요. 여기가 필리핀판이고요. 여기 태평양판입니다.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요 경계 여기가 이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만들어진 수렴형 서위평 경계입니다. 세 번째 이제 수렴형만 나오니까 이제 발산형 하나 나왔네요. 대서양 중앙에 있는 발산 경계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여기 이제 페루 칠레고 여기 나즈카판이 있는데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역시 이거는 대륙과 해양판이죠.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만드는 산맥 우리 여기 스콕 산맥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여기가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렴형 3개, 발사형 1개니까 발사형 1개 더 넣을까요? 발사형 경계. 여기는 이제 동아프리카 왜곡됩니다. 이게 자꾸 다 어긋났네요. 여기가 동아프리카 왜곡됩니다.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동아프리카 왜곡됩니다. 여기도 점점 갈라지면 이 위에 보면 여기 바다가 들어왔죠? 여기도 이제 갈라지고 나면 여기가 바다가 만들어질 거예요. 예언입니다. 거짓말이고요. 첫 시간에 했을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판의 경계 하나가 부족하죠. 종류 하나 부족합니다. 여기가 이제 샌 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여기는 보조형 경계예요. 보조형 경계 꿀팁을 주자면 보조형 경계는 천발 지진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존이 일어나는 보존. 뭘 보존하겠어요? 판을 보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판이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판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있던 판이 어긋나는 곳이에요.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 그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계속 나올 거니까. 어쨌든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발사형 경계, 뭐 수렴형 경계, 보조형 경계 써 있잖아요. 요거를 이거 그림만 눈에 익어두면 여기 발사형, 여기 수렴형, 여기 보존형, 뭐 여기도 보존형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분명히 도움 됩니다. 꿀팁 줬어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고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정말 불편한 진실이죠. 넘어갑시다. 자, 판의 경계가 변동됩니다. 앞에서 방금 전에 이제 판의 경계를 배웠는데 일반적으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거의 다 일어나신다고 보면 돼요.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모두 다는 아니에요. 거의 모든 지각 변동이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브레골이라 그러죠. 태평양을 둘러싼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 때 막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한데
지진과 화산이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이랑 되게 유사하잖아요. 판의 경계 기억나죠? 이 판의 경계랑 이 화산 때 지진 때랑 다시 한번 판의 경계랑 화산 때랑 지진 때랑 거의 일치하죠.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예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김윤호 선생님은 박서준과 거의 일치하죠.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의 경계로 설명할 수 있는 변동대의 한계가 있어요. 그럼 한계가 있다는 건 뭐겠어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앞에 그림 다시 한번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태평양판 보면 이 가운데 태평양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판의 경계가. 근데 보니까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뭐냐면 플룸 구조론입니다. 자, 플룸 구조론은 이제 하와이 열도랑 관련지어서 이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룸은 거대한 마그마의 흐름이에요. 마그마가 거대하게 흘러다니는 이것도 역시 대류입니다. 대류인데 판 구조론이 상부 멘틀의 일부 연약권이란 부분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그 연약권의 대류에 의해서 암석권이 떠다니는 게 판 구조 운동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면 플룸 구조론은 그냥 멘틀 전체의 대류로 지각 변동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판의 운동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옵니까? 모르겠죠. 근데 이 하와이가 우리가 여기 보면 하와이 열도라 써 있잖아요. 하와이 열도 써 있는데 이 하와이 열도 역시 열도 나열되어 있는 섬이겠죠. 이 하와이 열도가 이 플룸 구조론과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Here describes how the Hawaiian island chain was born. You know, we sit over a hotspot that's stationary miles beneath the ocean floor. So our islands are built up from volcanic activity underwater, miles down beneath the ocean floor. And we move northwest in this general direction 2 to 4 inches a year, or as fast as your fingernail grows in 1 year's time. 하와이 제도의 모든 섬은 지각의 열점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지금도 태평양판은 1년에 5cm에서 8cm씩 북서쪽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화산을 탄생시키고 있죠. 그로 인해 하와이의 장반도 탄생했지만 지진과 화산 분출도 끊이지 않는 땅이 바로 하와이입니다. 자, 뭔지 알겠죠? 그래서 하와이 열도의 생성을 이제 플룸 구조로 설명할 거예요. 아까 플룸 구조를 좀 자세히 봤으면 알 거예요. 지금 하와이 열도 했을 때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은 열점이라고 나왔습니다. 열점. 열점이라고 나왔어요. 열점. 아까 나왔던 열점이랑 이제 플룸 구조가 이게 열점이 플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룸이 멘틀이 전체적으로 대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 멘틀이 대류해서 뜨거운 멘틀이 올라오고 있는 그 플룸, 솟아오르는 플룸 중에 하나가 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을 보면은 태평양판이라고 써있고 태평양판이 막 이동을 해요. 근데 판은 이동하고 있는데 열점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죠. 열점은 고정입니다. 얘는 고정돼 있고요. 그에 있는 판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판의 경계,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화산이 발생을 한다. 거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는 걸로만 설명을 한다면 이 열점이라는 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열점은 판의 구조, 판 구조 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위에 있던 판이 일로 가든 절리 가든 그 열점은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마그마를 분출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부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했던 판 구조 운동은 이제 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약권의 대류, 판과 판의 경계에서 마그마의 생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플룸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플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겁니다. 그럼 간단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섬 이렇게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 하와이 제도, 하와이 열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이게 다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 해산이에요. 화산섬입니다. 화산섬인데 그럼 이걸 보고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하와이 제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판이 어떤 식으로 이동했는지를 이 섬의 이 나열된 이 모양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하와이 제도 여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열점이 있겠죠. 여기 열점이 있어요. 그럼 이 열점 이동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얘 고정이에요. 문제 왔네. 자, 이렇게 열점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쭉 나열된 이 섬을 보면은 처음에 판은 어떤 식으로 태평양판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될까요? 아까 그 봤던 거 기억나나? 예, 처음에는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무슨 방향 이제 북북서 방향입니다.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요 모양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에 1번 섬이 있고요. 여기가 2번 섬이 있고 여기에 3번 섬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처음에 그럼 시작했을 때 여기 1번 섬이 있겠죠. 그럼 이 1번 섬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위로 이동이 되잖아. 그럼 1번 섬이 어떻게 되냐면 쭉 이렇게 판의 이동에 따라서 쭉 이동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섬이 만들어져요? 그럼 1번 섬은 여기로 왔을 거고 여기 이제 2번 섬이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죠? 지금 이해되나요? 그럼 요 상태에서 이 판이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1번 섬 일로 왔고 2번 섬도 일로 왔죠. 그 다음에 3번 섬이 만들어지면 딱 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가 막혔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이렇게 섬이 나열된 모양을 보면은 하와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서북서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판의 이동 방향까지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예. 자, 다음. 자, 이제 플룸 구조론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판 구조론과 여기서 말하는 판 구조론을 이제 멘틀 대류라고 생각합시다. 상부 멘틀 대류, 멘틀 상부 대류 뭐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플룸 구조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핵 외핵 나왔죠. 그러니까 핵 바깥쪽에 있는 이 열기 있죠. 이 열기 때문에 이게 뜨겁습니다. 고온이죠. 고온부예요. 핵은 뜨겁습니다. 핵 뜨겁죠? 미안합니다. 자, 핵이 뜨거운데 여기에 닿아 있는 이제 멘틀 부분은 뜨거운 부분도 있고 차가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 온도 차이에 의해서 온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맞춰줘야겠죠. 자연 현상이 그래요. 그 평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대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했던 얘기 계속합니다. 뜨거운 곳은 상승하고 차가운 곳은 하강한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단 차이점은 멘틀 전체에서 대류가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볼게요. 태평양을 보면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서는 여기 뭐 열점부터 시작해서 장난 아니죠. 그럼 여기 하와이도 설명할 수 있고 태평양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 고리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 뭐 새로운 판을 만들고 뭐 별짓 다 했어요. 근데 그 판들도 어느 순간 이동하다가 일본 나왔으니까 이 밑에 뭐가 있겠어요? 일본 해구 서입대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양판 서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서입판 해양판이 얘는 이제 식은 거잖아. 식은 애들은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이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식어서 서입한 애들은 가라앉는 거예요. 멘틀을 쭉 아래까지. 그럼 다시 이제 핵과 닿습니다.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겠죠. 그럼 또 상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태평양 연안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이제 발상이 플룸이 이제 발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서양에서도 발산이 일어납니다. 대서양 중앙해령도 플룸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점이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열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판이 이동을 하든 말든 여기서 마그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그마 1번 만들어지고 쭉 이동, 판 이동. 그럼 여기 1번 섬 여기로 왔고 이제 2번 섬 여기 만들어지겠죠. 그럼 섬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플룸 구조론 재밌죠? 별거 아니에요. 더 간단합니다. 판 구조론에 비하면 더 간단해요. 왜냐하면 뭐 더 밝혀진 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판구조로는 연구를 오래 했잖아. 근데 풀릉구조로는 연구한 지 그렇게 많이 안 돼서 검증된 게 뭐 교과서에 나올 만큼 완벽하게 검증된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비교합시다. 그래서 비교하는 걸 잘 봐야 돼요. 비교하는 거 과학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나는 과학 선생님이에요. 끝났죠? 자, 멘틀 상부 연약권에서 멘틀이 대류한다가 판구조론. 근데 풀릉구조론은 멘틀 전체에서 대류한다. 그리고 지표에서 판의 수평운동, 섭입대의 수직운동은 판구조론 설명 아주 잘 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섭입했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설명 못해요. 판구조론에서는 정확하게 설명 못합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 밑으로 가라앉아서 가열돼서 외액에서 만나 다시 뜨거운 플룸을 상승해 라고 하는 거는 풀릉구조론입니다. 섭입 이후에 지구 내부 변화는 설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구조론 아주 치명적이었죠. 열점 설명 불가능합니다. 근데 풀릉구조론 열점 설명 가능하죠. 열점은 플룸이니까.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플룸이 있다는 거를 이거 그냥 약간 상상도잖아. 이거 어떻게 이걸 밝혀냈느냐? 지진파로 밝혀냅니다. 자, 지진파로 분석한 플룸구조론인데요. 이거 어딘지 기억나나? 이거 딱 보고도 이거 아까 봤던 그 그림 딱 하면은 이제 되게 똑똑한 친구죠. 뛰어난 친구예요. 지구과학적 센스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이거 아프리카 대륙인 건 알겠죠? 그죠?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까 여기 선생님 여기도 바다가 찼는데 여기 좀 있으면 바다가 침수가 일어날 거예요. 바다 만들어질 거예요. 막 했었던 여기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자, 동아프리카 열곡대인데 동아프리카 열곡대를 뭐를 한 거냐면은 지진파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지진파를 뭘 분석을 했냐면 지진파의 속도로 분석합니다. 지진파 속도 편차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현된 곳이 지진파의 속도 편차 퍼센트가 마이너스잖아요.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란 건 뭐냐면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보라색 있죠? 보라색은 1.5죠.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지진파 속도 느린 곳, 파란색으로 표현된 거, 보라색으로 표현된 건 지진파 속도 빠른 곳.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진파가 이제 피파인데 피파 축구 게임 아니고 그냥 피파예요. 프라이머리파인데 지진파 이 피파의 특징이 뭐냐면 통과하는 매질의 강성률과 관계가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알려줘도 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강성률. 그래서 단단하고 강할수록 매질이 강할수록 속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단함이라는 게 없으면 피파는 아예 통과를 못 해요. 오케이? 그래서 강성률이 빵인 경우면 피파는 통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피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어요. 기억나나요? P파랑 S파가 있는데 S파는 액체, 기체 통과 가능합니다. 하지만 P파는 고체만 통과 가능했죠. 이게 그 강성률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P파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 뭐냐면 딱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딱. 근데 P파의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면 물렁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자, 느린 거는 물렁한 거고 빠른 건 딱딱한 거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를 온도랑 관련 지어볼게요. 차가울 때 물렁할까? 뜨거울 때 물렁할까? 네, 뜨거울 때 물렁해집니다. 부분 용용 설명했었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살살 녹으면서 물렁해지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느려요. 오케이? 뜨거워지면 물렁해지고 느려지는 겁니다. 근데 차갑게 식어요. 차갑게 식으면 여러분들 뭐로 생각하면 좋을까? 차갑게 식은 밥, 아이스크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좋네. 초콜릿도 괜찮죠? 초콜릿이에요. 그냥 초콜릿 딱 차갑다. 냉장고에 초콜릿 얼려 먹으면 맛있죠? 선생님 상표 말 안 했습니다. 자, 차가운 초콜릿은 딱딱하죠. 그죠? 그리고 뜨거운 초콜릿은 물렁하죠. 끝났죠. 그럼 여기 보세요. 빨간색이네. 속도가 어때요? 이거 보니까 속도가 느리네. 여기 피파의 속도가 느려진 거 보니까 여기 물렁하네. 물렁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온도가 높네. 오케이? 여기 이제 파란색 볼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속도가 빠르네. 속도가 빠른 거 보니까 딱딱한가 보네. 딱딱하다는 얘기는 뭐다? 차갑네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플룸 구조론과 관련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플룸에 상승류가 있는 것,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죠. 그래서 지인파의 속도가 느립니다. 플룸에 하강류가 있는 곳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요. 지인파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되나요? 되겠죠?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어쨌든 이거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모르면 다음에 그 온라인 실시간으로 할 때 들어와서 질문. Let's get it.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봅시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그림이에요. 기억. A는 B보다 온도가 높다. 이거 보자마자 그냥 풀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는 파란색이고요. 여기는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어디가 높은지 알겠죠. B가 온도가 높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칼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알아야겠어요? 화살표를 보고 알아야겠죠. 얘 지금 내려오고 있죠. 얘는 지금 상승하고 있죠. 뜨거워서 상승하는 게 온도가 높은 부분, 차가워서 내려가는 게 온도가 낮은 부분. 그래서 A는 B보다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다. 자, A는 섭입한 판의 물질이 가라앉아 생성된다. 너무 맞았죠. 그죠? A가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 도달하면은 B,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의 상승류가 생성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맞는 얘기죠.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뜨거워진 멘틀 물질은 가벼워져 상승합니다. 뜨거운 물질은 상승하고요. 차가워진 멘틀 물질은 무거워서 하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승하고 하강하고 이런 현상을 뭐라 한다? 대류라고 했죠. 그래서 멘틀의 대류입니다. 그래서 멘틀은 대류를 하는데 상부 멘틀의 일부 연약권에서만 대류가 일어난다는 판구조론, 멘틀 전체가 대류한다는 플룸 구조론. 뭔지 알겠죠? 그래서 판구조론으로는, 그러니까 상부 멘틀만 운동한다, 연약권의 운동만으로는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화산 활동 플러스 열점돼 있죠. 그러니까 판의 내부입니다. 판의 내부라는 건 뭐냐면은 뭐 이런 아프리카 판이 있어요. 근데 판 안쪽에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 판 안쪽에서.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여기가 판의 경계고 여기가 판의 경계인데 얘는 판의 경계가 아니라 판의 내부야. 안쪽이야. 안쪽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오케이. 자, 플룸 구조로는 멘틀 내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 전체적인 대류가 일어난다 설명한다 했고요. 지진파 속도 분석을 통해 플룸 구조를 조사할 수 있다. 이거 기억납니까? 진짜 신기하죠. 방금 전에 본 건데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P파는 강성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체 딱딱할수록 P파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온도가 높아요. 판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물렁해진다는 얘기죠. 물렁하다면 강성률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P파 속도가 어떻게 돼? 느려지는 거죠. 오케이? 반대도 가능합니다. 어디를 측정해서 속도가 느리네? 속도가 P파 속도가 느리다는 거는 강성률이 약해졌네, 물렁해졌네. 물렁해서 녹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는 온도가 높은 곳이네. 그럼 얘는 뜨거운 물질 뜨거운 플룸의 상승부가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래도 모르겠으면은 뭐 다시 보기 한 3번 정도. 오케이. 그래도 모르겠으면 실시간. 자, 아무튼 오늘 원래 수업 35분 컷 하려고 했는데 지금 43분 지나가네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수업은 좀 짧게 해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